안녕하십니까, 양파TV입니다. 이제 1주 만에 다시 귀가를 하게 되었는데, 그럼 이제 수능 선택지 N 자료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이제 페이지 86쪽에 있고요. 우선은 탄소 동소체 문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분자, 그러니까 구조를 이렇게 줘요. 그러니까 가는 뭐 다이아몬드다, 나는 탄소다, 다는 플로린이다 이렇게 대놓고 알려주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구조를 준 다음에 이게 뭘까를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풀이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가 같은 경우에는 다이아몬드죠. 이런 구조들은 그냥 눈으로 익혀두시면 바로바로 보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나는 흑연이죠. 흑연에서 이 한 층을 딱 떼면 이게 그래핀입니다. 이게 무한히 이렇게 평면으로 쫙 퍼져 있으면 그게 그래핀이라고 저번 주에 설명드렸죠. 다 같은 경우 다 보시면 이제 플로린이죠. 이렇게 닫힌 구조를 하고 있는 경우에 한 덩어리를 한 분자라고 볼 수 있죠. 유일한 분자예요, 플로린 같은 경우가. 나머지는 다 원자로만 이루어져 있고 분자로 이제 나눌 수가 없는데, 플로린 같은 경우는 이제 닫힌 구조를 띠고 있기 때문에, 물론 얘가 이렇게 많이 있지만 구분을 할 수가 있잖아요. 한 덩어리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게 유일하게 플로렌이죠. 탄소 동수체 중에. 네, 그래서 여기가 플로렌이 되겠죠. 그러면 보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가에스탄은 당연히 탄소 동소체겠죠. 탄소로밖에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오고요. 밑에 보시면 공유결합 물질이다. 당연히 탄소는 비금속 원자이기 때문에 얘네들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공유결합 물질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정답은 5가 되겠고요. 3번 보시면 가에스탄은 이제 12g 탄소 1몰이죠. 그걸 완전하게 연소시키면 1몰의 CO2가 생성된다. 네, 당연하죠. 왜냐면 탄소 1몰을 연소시키면 당연히 이산화탄소가 1몰 생성되니까 3번도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4번 보시면 물질 1몰에 포함된 탄소 원자 수는 가와 다가 같다. 이제 다 같은 경우가 플로렌이죠. 여기서 핵심적인 개념이 등장하게 되는데, 3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g 딱 질량을 정해줬죠. 질량을 정해서 이걸 완전 연소시켰을 때 CO2가 1몰의 CO2가 생성된다 라고 했을 때는 오류가 없지만, 이렇게 같이 1몰을 뽑았을 때 1몰을 뽑았을 때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에는 12g, 즉 탄소 원자 1몰계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탄소 원자 1몰계로 이제 플로렌 같은 경우에는 720g이에요. 그러면 60몰, 탄소 원자 60몰에 해당하는 거가 이제 그 1몰의 플로렌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 같은 경우에는 틀린 보기가 되겠죠. 5번 같은 경우에는 1g에 포함된 탄소 결합수는 가가 다보다 많다. 가 같은 경우에는 탄소 하나가 주변에 탄소 4개와 공유 결합을 하고 있고요. 플로렌 같은 경우에는 3개와 결합을 하고 있죠. 유일하게 4개와 결합하고 있는 게 다이아몬드이기 때문에 이 사실도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55X5가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2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2번 문제를 보시면, 네, 이제 AD로 구성된 안정한 화합물이란 거는 예를 들어서 NaO라는 화합물이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NaO는 안 되죠, 일단. 왜냐면 Na2O가 돼야 되겠죠. 얘는 Na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안정한 이온이 될 때 가장 안전한 이온이 이런 형태고요. O 같은 경우에는 2-가 가장 안정한 형태죠. 그래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화합물, 가장 안정한 화합물은 이렇게 형성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토대로 하여서 원자수 B가 이제 아까 Na2O 같은 경우에는 NA가 O보다 2배 많죠. 네. 그래서 이런 사실들을 활용해서 이게 화합물이 어떤 걸로 이루어져 있는지 추론을 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는 문제인데, 네, 여기 화학식의 구성 원자수 2개의 원자수 B A, B면 전하가 같은 것끼리 결합을 했겠죠. 그러면 NaF라든지 MgO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후보를 이렇게 마련해 두도록 합시다. NAF와 MGO가 될 수 있고요. 이제 나다라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이제 1대2, 뭐가 1이고 뭐가 2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1대2의 비율로 결합한 것임을 알 수 있겠죠. 그랬을 때 뭐가 1이고 뭐가 2인지는 알 수 있겠네요. 왜냐면 저 원자 수비를 줬기 때문에 C가 A와 B와 결합할 땐 두 개니까 A와 B가 2 플러스나 2 마이너스를 띄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A나 B 중에 이제 MG 아니면 O가 있다는 소리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가 같은 경우가 MGO임을 알 수 있겠죠. 그러면 근데 이제 A나 B 중에 MG랑 O가 있는 건 알겠는데 뭐가 MG고 뭐가 O인지 알 수가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시면 지금 A 같은 경우가 C와 D, 그러니까 C와 D는 NA 혹은 F인데 그것과 모두 결합할 수 있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MgNA, 그러니까 뭐 MgNA 같은 미친 물질은 생길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 거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NaO, Na2O, OF2 이렇게 생길 텐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A가 O임을 알 수 있겠죠. 예, 그러면 이제 1번 보기에는 틀린 게 되겠고요. B가 MG가 되겠고, C 같은 경우가 이제 O와도 결합할 수 있고 MG와도 결합할 수 있는 F가 되겠습니다. 네, 그럼 자연스럽게 D가 NA가 되겠죠. 그랬을 때 가와 나에서 A의 산화수 개념을 아직 안 배웠는데 문제가 참 사악하네요. A는 이제 O죠. O인데 가와 나에서 A의 산화수, 네, 그 산화수 같은 경우에는 산화수 결정 규칙이란 게 있는데 그건 제가 뒤에서 설명하려고 했는데 네, 그냥 답만 알려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에서 MgO가 생겼는데 알칼리 금속, 알칼리토 금속, AL 이런 거가 이제 산소, 수소의 산화수를 결정하는 것보다 더 상위 개념이기 때문에 이제 Mg 같은 경우가 이제 플러스 2로 결정이 나게 되고 먼저 그 다음에 5가 결정이 나게 돼요. 그럼 5는 자연스럽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가에선 그런데 나에서 이제 OF2잖아요. 플로린 같은 경우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건 거의 최상위 개념이죠. 그렇기 때문에 5가 플러스 2가 돼버립니다. 상한수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달라요. 근데 이거 아실 필요 없습니다. 아직은. 네. 그냥 풀이를 해드린 것 뿐이고요. 그래서 3번 보시면 이온결합 화합물은 두 가지이다라고 했는데 이온결합이 뭐였죠? 화합물을 구성하는 원소 중에 금속 원소가 하나라도 있으면 하나라도 있으면 그것이 이제 이온 결합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러면 MgO, 뭐 NaO, Na2O 뭐 이런 게 되겠죠. 그러면 다시 한번 써보면 MgO 일단은 가 같은 경우가 이온 결합이 될 것이고요. 이 같은 경우에는 OF2가 될 것이고 OF2는 공유 결합 물질이죠. 다를 보시면 B가 NA이기 때문에 B가 MG이기 때문에 MgF2 이렇게 될 것이고요. 그럼 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온 결합 물질이고 라를 보시면 이제 NaO가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온 결합 물질은 세 가지가 돼서 3번 보기도 이제 틀린 게 되었습니다. 1, 2, 3번 다 X고요. 4번 보시면 BA가 뭐죠? MgO네요. MgO는 액체 상태에서 전기 정동성이 있다. 솔직히 이런 거 안 중요한데 MgO가 일단 이온결합 물질이죠. 이온결합 물질이면 당연히 액체 상태에서 전기 정동성이 있겠죠. 네. 솔직히 이런 보기는 아주 의미가 없는 보기인데 왜 나오는지 이해가 잘 안 되긴 하지만 네, 5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 보시면 공유 전자성의 수는 A2와 C2가 같다라고 나와 있는데 A는 O2죠. O2 같은 경우에는 루이스 전자점식을 그려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서 샥샥 하면서 이중결합을 하죠.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일단은 얘는 최대한 옥텟 룰을 모방하려고 그런 형태로 이제 결합을 하는데 이렇게 공유를 해야 얘가 이렇게 해서 8개가 돼요.
그러니까 질소 같은 경우에는 왜 삼중 결합을 하냐면 얘가 이렇게 결합을 해야 비공유전산까지 싹 합쳐서 이렇게 8개를 만들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반 잘라서 얘는 이렇게 얘는 이렇게 있지만 어쨌든 얘가 이런 거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너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건 네 거 이러면서 서로 이게 사이좋게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8개를 모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결론적으로 5번 같은 경우에는 O2는 이제 2개의 이중결합을 하고 있고 C2 같은 경우에는 F2이기 때문에 일중결합밖에 단일결합밖에 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5번은 이제 틀린 보기가 되겠죠. 예, 4번 빼고 다 틀린 보기가 되겠네요. 예,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영상 길이를 15분에서 끊으려 했는데 약간 오늘 시간이 오버돼도 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약간 수능 선택지 자료가 원래 좀 오래 걸리는 파트라서 예, 보시면 이제 ABC를 줬는데 수소화물이라고 나와 있고요. 예,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고 A를 보시면 이제 공유전화상이 4개인데 비공유전화상이 0개죠. VSEPR 이론으로 표기를 하게 되면 이제 AX 뭐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예, 이제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예, 이렇게 되겠죠. 어쨌든 공유전화상 4개고 이제 비공유전화상 0개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표시를 했던 것 같네요. 예, VSEPR 이론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영상 따로 올려놨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결론적으로는 3-1번이 이제 5가 되겠죠. 2번 보시면 C는 무극성 물질이다 라고 물어봤는데 일단 이주기원소의 수소화물인데 구분형을 띠고 있다 그러면 거의 99.95% H2O예요. 물론 굳이 이걸 모른다고 하더라도 HHO 그러니까 수소화물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X가 있겠죠. 그런데 비공유전성의 두 쌍이 있으면 얘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극성을 뜰 수밖에 없어요. 쌍극자 모멘트가 절대로 0이 될 수가 없어요. 이 합이. 그렇기 때문에 극성일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3번 보시면 결합각의 크기는 C가 제일 크고 B가 두 번째, A가 마지막이냐? 아니죠. 왜냐면 C가 일단 구분형인데 제일 큰 게 말이 안 되고요. 예, 순서가 아예 뒤집혀 있죠. 예, 그래서 X가 되겠죠. 이거는 뭐 앞에서 했던 내용이니까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보시면 분자의 쌍극차 모멘트가 가장 작은 것은 A다. 근데 A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사면체형이기 때문에 공유전선밖에 없죠. 그럼 당연히 이제 쌍극차 모멘트 값이 0이겠죠. 예, 그래서 무극성이기 때문에 가장 작겠죠. 그래서 5라고 할 수 있겠죠. 네, 4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이랑 이제 연결되는 문제네요. BF2의 분자 모양은 평면삼각형이다. 아, 착각했네요. 이게 B가 알파벳 B가 아니라 붕소였네요. 네, 풀어보도록 하면 BF2 같은 경우에 이제 BF3겠죠. BF3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유전자상 3개겠죠. 왜냐면 얘는 이제 원자가가 3이기 때문에 B에서 이제 F 이런 식으로 결합했을 텐데 당연히 평면삼각형 구조를 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가볍게 1번은 정답임을 알 수 있고요. 뭐 2번 같은 경우에는 상식적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맞죠? 이거 구분형이기 때문에 3번 가시면 이제 BF법 이제 형식전환을 띄고 있는 건데 형식전환을 띄든 어쨌든 얘는 비공유전성이 없어요. 그래서 뭐 위에 이렇게 결합해 있다고 하면 이렇게 그러면 이제 정사면체 모양을 띄겠죠 당연히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이제 3번 같은 경우에도 맞는 보기가 될 것이고요. 그러면 1, 2, 3번 다 맞죠? 4번 가시면 NH3에 N은 오토 규칙을 만족하지 않느냐? H 이렇게 있으면 일단 여기 비공유전성 있을 것이고 그러면 여기 두 개 이렇게 해서 옥텟 규칙 만족하네요. 네, 8개니까요. 그래서 X가 되겠죠. 5번 보시면 뭐 아크릴로 니트릴의 구조식인데 비공유전성과 다중결합은 나타나지 않았고 발음이 어렵네요. 아크릴로 니트릴에서 결합각은 B가 A보다 크다. 이런 거 어떻게 할 수 있냐? 비공유전성이 이렇게 만약에 있다면 실제로도 있는데 있다면 이게 이렇게 밀어내기 때문에 이 각도가 작아질 수밖에 없죠. 근데 얘 같은 경우에 이제 비공유전성이
네, 이중결합 나타나지 않았다고 했으니까 비호전성이 없겠죠. 이 중 어느가에 이중결합이 있을 것이고요. 여기 있거나 여기 있거나. 네, 어쨌든 그러면 당연히 베타가 알파보다 클 수는 없겠죠. 왜냐면 위에 이렇게 비호전성이 있으면 양옆으로 밀어낼 텐데. 네, 그러면 당연히 그러면 이제 그럼 이제 이렇게 밀어내도 아니 밀어낼 수가 없는 게 왜냐면 여기 이중결합이 있죠. 생각 못했는데 이중결합이 있으니까 비호전성이 여기 없겠네요. 이게 직선형일 거고 그러면 이게 평면 삼각형이겠네요. 네. 그래서 알파가 베타보다 작겠죠. 네. 그래서 정답은 5가 되겠고요. 네, 실수했는데 네, 이제 비호전성 다중결합 나타나지 않았다. 이 문제를 좀 더 쉽게 풀려면 어쨌든 여기 봤을 때 얘가 원자가가 지금 안 맞잖아요. 이렇게 딱딱딱 하나 끊으면 그래서 여기 뭐 이중결합이 어쨌든 있을 거라 생각할 수 있고 그럼 여기 이제 삼중결합이 있어야겠죠. 질소가 있으니까 네, 얘가 만족하려면 삼중결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얘가 직선형이 될 것이고 네, 그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5번 네, 5 맞고요. 이런 식으로 풀이하시면 될 것 같고 분자의 결합각의 크기는 평면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120도고요. 구분형 같은 경우에는 109.5도죠. 104.5도죠. 104.5도고 CH4 정사면체 구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9.5도가 되어서 얘가 얘보다 더 크겠죠. 이렇게 돼서 6번 같은 경우에는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수능 선택지엔 자료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고 다음 주부터 이제 2-1번부터 빠르게 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틈틈이 VSEPR1로 한 번씩 보시면 정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방학 때, 여름방학 때 올렸던 거. 네, 왜냐면 이게 구조를 파악할 때 VSEPR 이론 관련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좀 더 고급진 언어를 사용할 수 있어요. 네, 어쨌든 뭐 나중에 면접 볼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